자, 3과 본문에 나오는 주요 어법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법 공부를 할 때 본문의 내용이 이거였다라고 그 내용을 암기해서 그 기억으로 답을 쓰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암기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본문의 내용을 암기해서 답을 쓰다 보면 본문이 변형될 때도 실패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어법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적인 학습이 안 되면서 실력이 안 쌓이는 거지. 그러면 2학년이 됐을 때는 또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맨 땅에서 또 시작을 해야 돼. 제로 베이스에서 또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어서도 지금은 선택 과목들이 등급이 다 나오기 때문에 3학년까지도 내신을 가지고 길게 지금 공부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때 가서 이제 심화 과목에 해당되는 선택 과목들의 공부를 좀 더 집중해서 상위권의 대학에 필요한 공부를 더 장기적으로 해나가려면 영어에 필요한 개념들을 3학년에 공부할 개념들을 1학년 때까지 충분히 다져서 실력이 되게 만들어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영어의 등급도 확실하게 다지지만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들을 상대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할 수 있는 최저를 준비한다거나 다른 선택 과목의 등급을 높이기 위한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 생각을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서 개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가까운 미래 시간을 나타낼 때 무엇할 예정이다. 그 구문이 be going to 부정사예요. 그래서 밑에 2번에 나오는 것도 그 구조, 그래서 to sure가 되겠고, 여기서는 to 부정사 구조에 be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비동사 뒤에서 동사가 결합될 수 있는 형태는 ing나 과거분사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talking이라는 ing로. 이때 그냥 talk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bing라고 쓴 건 원래는 진행의 개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긴 하는데 어법이나 의미상의 큰 차이를 안 두기 때문에 굳이 저걸 가지고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 3번의 형태는 앞에 let이라는 녀석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허락하다, 허용하다. 자,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근데 지금 나오는 let us라는 건, let's라는 건 이제 let us 동사 원형, 뭐뭐 하자. 자, 그 다음에 4번의 패턴은 좀 중요한데 그 앞에 and가 중요해. and나 or 같은 등위 접속사가 나왔다. 이 등위 접속사들은 반드시 앞뒤로 동일한 형태를 연결해야 된다. 그걸 병렬 구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항상 and가 나오면, 자, 그럴 때 이 녀석이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하고 있냐? 그래서 walk라는 과거형의 동사하고 과거형의 동사를 나란히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시제도 같아야 되고 동일한 형태를 연결해야 된다. 이 등위 접속사의 병렬 구조는 잘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기억을 해둡니다. 자, 3번에서는 이 happen이라는 동사가 어떤 일이 생기고 발생하다,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즉 주어가 일어나다. 그래서 수동태로 쓰지 않는 동사. 그래서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형태로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애가 지금 과거 사실을 나타낼 때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만드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 그래서 did that happen 형태로 써줍니다. 자, 6번에서는 that하고 what이 나왔다. 이게 이제 쌤이 항상 어법 설명에서 수능에서 2년 연속 어법 문제 정답으로 나왔던 게 얘네들의 구별이다. 자, 그럴 때 되게 간단하다 그랬죠. that하고 what을 구별할 때는 뭐부터 봐라? 애들이 지금 자리가 명사절 자리인지 아니면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지금처럼 비동사 뒤에서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명사절이 필요한 자리라면 that하고 what 둘 다가 가능하다. 그럴 때는 명사절의 that은 뒤에 구조가 완전한 문장, 명사절의 what은 뒤에 구조가 불완전한 문장. 그걸로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exercise가 자동사 형태로 썼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다 해석해보면 드러나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명사절 that으로. 자, 그러면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 that과 what이 똑같이 두 일이 나와 있지만 지금처럼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야 하는 자리라면 이때는 누가 필요한 자리다? 관계대명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that밖에 답이 안 된단 말이지. what은 명사절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수업이나 책에서 볼 때 이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는 해도 되지만 실제 시험 영어에서 필요한 건 what이 선행사 명사를 포함하고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명사 자리에서 사용하는 명사절이다. 즉 지금처럼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되게 정답의 선택이 분명해지는 거죠. 자, 7번 같은 경우는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cause는 일으키다, because는 일으켜지다, 발생되다.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의 판단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지금처럼 뒤에 명사 목적어 있냐 없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위장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면 능동의 개념,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 자, 그 다음에 8번의 패턴이 좀 중요한데, 자, 지금은 그 앞에 help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 help라는 동사는 지금처럼 동사 원형, 목적어를 동사 원형 하도록 도와주다. 조동사 같은 어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help가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도록 도와주다. 물론 이 자리에는 to 부정사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법으로 쓰인다. 지금은 이제 음식을 분해하는 것을 해서 동사 원형의 형태를.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오죠. 병렬 구조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혈액이 하는 역할이 두 개가 음식을 분해하는 거, 그리고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 지금 and는 help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 break과 동사 원형 absorb, 흡수하다라는 녀석을 나란히 연결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려면 구조적인 판단도 해야지만 문장에 대한 해석이 같이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병렬 구조를 시험에서 많이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고 암기해서 이 자리에서는 이거였어 라고 기억하지 말고 어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장 구조와 해석까지 함께 반드시 쌤이 시키는 대로 공부합니다. 그래야 2학기 되면 영어가 더 쉬워지고 2학년 되면 영어가 더더욱 쉬워지게 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9번 문장에서는 자, 지금처럼 쌤이 어법 설명할 때 항상 지금처럼 동사와 ing가 나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판단해라? 문장의 본동사부터 찾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분사 자리인지 또는 준동사 자리인지 판단을 먼저 해야 돼. 그러면 본동사를 찾아요. 다른 자리에 본동사가 있다면 이 자리는 분사 자리가 될 겁니다. 근데 본동사가 없다면 동사 자리가 돼요. 그러면 접속사 구조 묶어내고 blood가 주어, 전치사 구들 묶어내면 동사가 없다.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어떤 새로운 문장이 나오더라도 동사와 분사를 해낼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모의고사 어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본문에서 동사 자리였어라고 암기하지 말고 반드시 구조를 가지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동사 자리가 됩니다. 10번에서는 자, 아까 have는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다. 이건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to 부정사하고 함께 같은 의미로 쓰는 구문이 in order to 부정사 구조가 돼요. 이것도 이제 구문은 암기해야 됩니다. 구문은 암기해두면 되게 간단하게 정답을 해결해낼 수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건 구조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 뒤에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습관적으로 생략이 되고 주어 동사가 남아서 명사를 수식하는, 그래서 자, 그것들 근육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격이 생략됐다. 그 말은 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이 생략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녀석은 능동의 구조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됩니다. require 능동의 구조. 자, 11번은 비동사 뒤에 ing와 과거분사. 결국 비동사 뒤에 ing는 진행형이긴 하지만 목적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동의 구조.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수동의 구조. 물론 이제 의미관계 가지고서 주어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 판단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시험 영어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능동과 수동을 판단하는 첫 번째 패턴은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지금도 뒤에 until이야 구조 묶어내면 목적어가 없잖아. 요거 딱 보면 요거는 수동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의미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과정이 중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중단이 되다. 그렇다면 수동태가 맞겠구나. 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지금 문장의 구조 그리고 문법적인 개념 가지고 이해를 하고 적용하자라는 거. 그래야 어떤 새로운 문장이 나오더라도 그걸 해결해낼 수 있는 실력이 쌓이는 공부를 할 수 있다. 꼭 기억하고 반복하고,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색깔 있는 펜으로 별표 표시해서 쌤한테 반드시 갖고 와서 질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3과 본문의 첫 번째 파트 어법 선택 수업 마칩니다.